내 살인자 얼굴.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 프롬프트에 이렇게 적어보았다. 그림을 그려주는 AI는 섬뜩해 보이는 무언가를 생성 중이었고, 고퀄리티의 풍경은 무언가 적막해 보이고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한 종말을 맞이한 지구의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이미지 속 사람은 마치 실제로 사진을 찍은 듯한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실사같이 보이는 작은 디테일들로 인해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컴퓨터가 생각하는 살인자는 이런 모습인 건가? 시간은 어느덧 새벽 12시 1분이 지나고 있었다. 내가 적은 프롬프트의 이미지를 아직도 생성 중이었는데 무언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보통 프롬프트는 4개의 각기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화면에 띄어진 4개의 이미지가 정확히 모두 같은 한 사람의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그 이미지가 뚜렷해져가며 AI가 생성한 이미지들의 특색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손가락이 4개라던가 짝눈이라던가 눈빛이 잘못 배치되어 있는 것들 말이다. 사진 속 남자는 30대 정도로 보였고 짧은 머리 스타일에 갈색 머리를 하고 있었다. 갈색 머리카락은 그의 하얀 이마를 덮고 있었고 얼룩진 흰색 티셔츠와 항공 점퍼를 입고 있었다. 난장판이 되어 있는 식당 안에서 테이블 옆에 기대어 맥주캔을 들고 있었고 그의 작고 날카로워 보이는 갈색 눈빛은 나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매서운 눈빛에 나도 모르게 노트북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질 뻔했다. 눈빛이 마치 포식자가 먹잇감을 노려다보는 듯 나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모니터에 시간을 보자 시간은 어느덧 새벽 12시 반을 지나고 있었다. 아씨 미친. 30분 동안이나 이 사진을 보고 있었다고? 나는 불안한 기분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이미지를 생성했다. 내 미래 여친. 불규칙한 형태들과 얼굴들이 생성되고 있었고 AI는 방금 전과 같이 동일한 한 인물의 이미지 내장을 생성하지는 않았다. 혹시나 다른 프롬프트도 검색해봤지만 모두 다른 이미지 내장을 생성해 주었다. 뭐지? 좀 전에는 버그였었나? AI에서 발생한 에러인 것 같았다. 너무 집중해서 사진을 봐서 그런지 갑자기 갈증이 몰려와 물을 한 잔 들이키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차에 놔둔 담배를 가지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다니던 지하로 가던 계단이 아까 봤던 그 갈색 머리의 남성의 사진에 겁을 먹어서 그런지 너무 무섭게 느껴졌다. 꼭 그 남성이 계단 아래서부터 뛰어 올라올 것만 같은 느낌이랄까. 이상하다. 분명히 근처에 주차해놨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 차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기분 나쁜 정적 속에 차들이 끊임없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항공 점퍼에 기름진 갈색 머리, 그리고 썩은 미소. 눈앞에 한 남자가 손에 쥔 칼로 나의 가슴을 마구 찔러대기 전까지도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책상에 앉은 채 잠들었는지 깨어나 보니 책상 앞이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범벅되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아까 그 사진 때문에 악몽을 꾼 건가? 충동적으로 다시 한번 그 이미지를 보려고 노트북을 열었다. 하지만 그 의문의 남성의 이미지는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에는 에러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그 이미지를 복구하려고 해봤지만 소용없었고 잠시 자리에 앉아 곰곰이 생각한 나는 몸을 스크린 앞쪽으로 기울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 현재 살인마가 뭐 하고 있는지 보여줘. 결과물로 흐릿한 내게 회색 상자 같은 것이 나왔다.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내가 자세히 보려고 몸을 더 앞으로 숙이자 그 상자 모양은 조금씩 매트리스 모양으로 변해갔다. 회색 콘크리트 바닥 위에 매트리스가 하나 있었고 누군가 그 위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누가 자고 있는 건가? 얼굴을 모니터 쪽으로 숙여 좀 더 자세히 보니 아까 그 꿈에 나왔던 그 사람이었다. 잠시 후 그 이미지는 다시 흐려지더니 에러 메시지로 바뀌었다. 놀란 나는 바로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이 문제에 관해 문의했다. 하지만 고객센터 담당자도 혼란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내가 적었던 프롬프트나 생성된 이미지가 모두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별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기에는 그 사진이 너무 현실적이었다. 프롬프트에 다시 검색해 보았다. 위에 검색했던 나를 죽일 살인마. 생성된 4장의 이미지 모두 그 갈색머리 남자였고 이번에는 작은 부엌에서 아침으로 혼자 계란 후라이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살인마는 짜증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위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게 마치 아래층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너무 놀라 나도 모르게 키보드에 샷건을 내리쳤고 그만 일까지 지각해버렸다. 충격이 많이 컸는지 일하는 내내 계속해서 그 살인마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걱정과 두려움에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고 짬이 날 때마다 AI에게 거리에서 보이는 그 살인자의 집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현재 위치의 이미지를 보여달라고 검색했다. 하지만 이미지 검색 결과 대부분 만족스럽지 못했다. 대부분 흐릿하고 찌그러진 듯한 형태의 이미지들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수백 장 이상의 이미지를 유심히 살펴본 결과 살인마에 대한 정보를 조금은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살인마의 현재 전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검색했을 때 정비사복에 로니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것이 보였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바라본 나의 살인마라고 검색했을 때에는 그의 집과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집 주소나 자동차 번호가 보일 정도의 디테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생성된 모든 이미지마다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모든 이미지에 로니도 같이 있었다는 것이다. 로니는 살기 가득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너무 소름 끼쳤던 점은 그의 적대심이 가득 차 있는 눈빛이 마치 너가 나를 지켜보는 걸 알고 있다 라는 것처럼 보였다. 로니의 눈빛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정말 무서웠지만 지속적으로 검색하게 된 이유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사적인 삶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경험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직장과 학교에서 인기가 있는 편도 아니었고 친구들과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타입의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로니와 나 사이에는 그 어떠한 비밀도 없는 것 같았다. 로니의 여자친구가 어떤 브랜드의 옷과 가방을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 언쟁을 벌였던 것도 알 수 있었고 로니가 핸드폰으로 주로 어떤 영상을 보는지 그리고 직장에서 임금 인상을 위해 일을 빨리 끝내는 법을 찾아낸 것도 말이다. 정작 로니는 본인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스파이적 행위가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확실했다.
내가 항상 지켜봤기 때문이었을까?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로니는 어둠 속에서 홀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처음보다 훨씬 예민해 보였고 밤에 그를 지켜볼 때면 나의 시선을 느꼈는지 종종 잠에서 깨곤 했다. 그리고 그는 조금씩 살인마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나도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매시간 로니를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무언가 중요한 부분을 놓칠 것 같다는 생각에 못 견딜 정도로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말이다. 출근 뒤 평소와 같이 로니에 대한 이미지를 검색했고 생성된 이미지를 본 나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다. 흐릿한 배경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로니가 현재 내 직장 바로 앞에 있는 길가에서 우리 회사 건물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로니의 오른손에는 칼까지 들려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패닉에 빠진 난 정신을 차려보니 직장 동료의 낡은 차 뒷좌석에서 코르 코카인을 들이마시고 있는 내 모습을 백미러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약에 취해 그때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갑자기 빨간색과 파란색 불이 내 뒤에서 비치는 것이 보였고 경찰복을 입은 두 남성이 나를 차에서 끌어내려 그대로 경찰차 뒷좌석에 쳐넣었다. 그 순간 직장에서 잘릴까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잠시 현재 로니는 뭘 하고 있는지 잠시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약에 취해 그런가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이었기에 전부 꿈만 같았지만 두 경찰관의 대화 소리를 듣고 나니 현실인 게 틀림없었다. 이 사이코 새끼 다른 수감자들과 같은 곳에 넣어도 안전한 거 확실하지? 왜 아까 체포당했을 당시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잖아. 젊어 보이는 경찰관 한 분이 벨트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렇다고 또라이들 전부 독방에 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친구 있는 곳에 넣어두면 괜찮을 거다. 나는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경찰관들은 나를 깜빵으로 끌고 갔다. 코너를 돌자 쇠창살 안쪽에는 쭈그려 앉아있는 수감자 한 명이 보였는데 회사 콘크리트 바닥 위에 앉아 천장의 구석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쳐다보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수감자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내 쪽을 바라보았고 나를 바라보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떡하고 벌렸다. 나도 그 수감자를 보고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로니였기 때문이다. 로니는 평소보다 안색이 더 안 좋아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면도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너!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고 얼마나 놀랐는지 약에서 확 깨는 기분이었다. 내가 물러서자 경찰관 한 명이 곤봉으로 내 등을 떠미는 것이 느껴졌다. 들어가. 경찰관 한 분이 호통쳤다. 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쇠창살을 잡으며 버텼고 그 경찰관은 더 세게 나를 밀쳤다. 내가 계속해서 버티자 경찰관은 곤봉으로 내 어깨를 내리쳤고 엄청난 고통이 몰려왔다. 쇠창살을 잡고 있던 나의 손에 힘이 풀렸고 그렇게 감옥 안으로 들어갔다. 로니와 단둘이 한 공간에 갇히게 된 것이다. 나는 쇠창살을 잡으며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경찰관의 뒷모습을 향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꺼내달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등 뒤로부터 로니의 얇은 손가락이 내 어깨 위로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고
그대로 나를 돌려세웠다. 로니와 나와의 얼굴은 단 몇 센치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로니는 내 멱살을 잡고 수차례 반복해서 나를 쇠창살로 밀치기를 반복한 뒤 말했다. 왜 나를 따라온 거야? 너 도대체 누구야?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로니는 전완근으로 내 목을 짓눌렀고 목이 짓눌려 참아 대답할 수가 없었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고 호흡이 가파져 눈앞이 점점 어두워지며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뭐하는 짓이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소리를 치는 것이 들렸다. 경찰관들은 다급히 달려와 로니와 나를 떼어놓았고 나를 뒤로 잡아 끌었다. 이어서 깜빵하는 끙끙대는 소리와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아마 로니가 구타를 당하는 소리 같았다. 내가 다른 곳으로 끌려나가기 전 그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었다. 얼마 뒤 보석에서 풀려나게 된 나는 로니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에 조금은 죄책감이 들었달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 내가 로니의 입장이었어도 깊은 빡침이 들었을 만했다. 집에 들어온 뒤 멍하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벌어진 많은 일들에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앉아 뒤죽박죽이던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정리가 좀 되고 난 뒤 내 앞에 놓여있는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다. 노트북의 검은 화면은 마치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노트북을 켠 뒤 AI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교도소에 있는 나의 살인마. 생성된 이미지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 마치 로니는 감옥에 있는 통풍구가 내 방 천장 통풍구와 이어져 있는 것처럼 통풍구를 통해 지금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순간 감옥에서 처음 로니의 뒷모습을 본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로니는 콘크리트 바닥에 빨간색으로 무언가를 적어 놓았다. 나도 지금 너를 보고 있다. 로니는 천장 통풍구를 쳐다보며 광기 어린 미소로 씩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 그날 이후 매일 로니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로니는 어느샌가부터 천장을 보는 것을 멈췄고 바닥 위에 경고 메시지를 남기는 것 또한 멈췄다. 그가 장발이 되었을 만큼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났다. 로니는 매일 푸시업과 스쿼트를 했고 교도소 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으며 정신과 의사의 상담도 받았다. 마치 나라는 존재를 잊고 괴가 천선한 사람처럼 잘 지내는 듯 했다. 내가 지켜보는 걸 모르는 건가? 아니면 그냥 티를 안 내는 건가? 마음이 조금은 놓이는 듯 했다. 평소처럼 노트북을 켜고 나의 살인마의 위치를 보여달라고 검색했을 때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우유를 마시고 있던 유리잔을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다. 이상하게 교도소 이미지가 생성되지 않았고 내 이웃집의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한 사람이 보도를 따라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다. 짐작컨대 로니는 오늘 아침에 석방된 것이 틀림없었다. 아마 내가 체포되었던 기록을 보고 내 집 주소를 찾아낸 것 같다. 돌이켜 잘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내 운명은 나의 살인마의 얼굴을 그려달라고 검색한 순간부터 결정된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었다. 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난다 해도
로니는 끝내 나를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문과 창문, 문이란 문은 다 잠궈 두었다. 다시 한번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고, 생성되고 있는 이미지에서 집 현관이 보인다. 그는 이미 여기 있다.